안녕하세요. 경제주니어 스터디 경주스터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플레이션이 과연 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물가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급격한 물가 상승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물가가 급격히 하락한 거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올해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는 이것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번 4월을 피크로 그 증가폭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월에 6.2%였는데요. 이것이 5월, 6월로 넘어갈수록 5%대, 4%대 이런 식으로 증가폭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5월을 저점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5월을 피크로 그 증가폭이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월 달에 약 4.2% 상승했는데요. 이것이 5월 달에는 약 5%대, 그리고 6월부터는 다시 4%, 3% 이런 식으로 그 상승폭이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인데요. 물가의 상승은 결국 가격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격은 판매 수량분의 지출인데요. 이 지출은 돈이 있어야겠죠. 이 돈은 현금과 신용의 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신용이 증가하면 이 돈이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겠죠. 자, 이 차트는 MB와 M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가 증가한다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M2의 증가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MB와 M2가 코로나 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 것이냐,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더 늘어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이미 미국은 경기 회복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백신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부양책을 펼치기에는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와 M2의 증가율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테이퍼링을 실행하면서 이것이 다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이퍼링을 언제 할까요? 제 생각에는 테이퍼링은 아마 올 하반기에 연준은 테이퍼링을 언급할 것이고요. 아마 내년에 테이퍼링을 실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백신 보급률도 높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률이 낮고 그리고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테이퍼링을 실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GDP 대비 전체 부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돈은 현금과 신용의 합이라고 했죠. 이 신용은 결국 부채죠.
자,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신용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 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그 부채의 증가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미국은 GDP 대비 전체 부채의 크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부채를 늘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GDP 대비 임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GDP 대비 임금도 코로나 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제가 방금 설명드렸을 때 돈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돈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들어오죠? 보통 사람들은 임금에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돈이 늘어나서 이것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GDP 대비 임금은 이렇게 최근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세 가지 양적 완화 그리고 부채, 임금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단기적인 물가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보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와 자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수입 물가의 상승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원자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증산하게 되면 결국엔 원유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자산 가격과 수입 물가의 상승은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서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자산 가격과 수입 물가의 상승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결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하게 되면 다시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자산 가격과 수입 물가는 하락하겠죠. 그리고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봉쇄 정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죠. 즉 설비 투자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보급으로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결국에는 이 공급이 증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구재와 서비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봉쇄 정책으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집 밖에 못 나가게 되니까 집콕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비스 수요는 줄어들고요. 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가구 혹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백신 보급으로 여행과 외식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체하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리기 때문이죠. 예. TV나 냉장고를 작년에 샀는데 올해 또 바꾸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내구재의 수요가 증가했고 수요가 감소했지만 올해는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결국엔 상쇄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의 증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수요가 변화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에는 약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리쇼어링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 인프라 투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겠죠.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것과 그리고 첨단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로 인한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있지만 이것은 장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쇼어링과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죠.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해도 최소 몇 년은 걸리고요. 제대로 된 생산을 하기에는 또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기존에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던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비싼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주 스터디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